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4년 5월 20일 화요일자 야간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자, 회원님들 오늘 어떠셨나요? 어제 그저께 해서 아무래도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힘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맞나요?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제가 교육 강의를 해드린 대로 그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게 대응을 상당히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장세 때 우리 회원님들이 매매를 했을 법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 거예요. 최근에 지금 보시면 코스닥장이 보시면 이렇게 무너져 버렸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반등 좀 주다가 이렇게 반등 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도약을 다시 한번 재차 도약을 하는가 했는데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렇게 도약을 하는가 했는데 그냥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하락세로 지금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여기 이렇게 그죠? 이 구간에서 종목을 잡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죠? 힘든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견뎌내야 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회원님들이 거래를 했을 법한 종목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방에서도 이런 종목을 거래를 했었어요. 지엔코라는 종목. 지엔코라는 종목을 거래를 했는데 그죠? 조금만 먹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조금만 먹고. 왜? 시장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 이 종목을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왜 거래를 했을까요? 자, 차트 같이 한번 볼까요? 차트. 자, 지엔코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여기 그죠? 지지와 저항이 자리가 딱 보입니까? 맞습니까? 요거 이제 뭐 회원님들 귀신 아닙니까 이거? 그죠? 여기 요런 자리 요런 지지대가 무너지니까 이 자리를 뚫기 어려워하더라. 뚫기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이 자리가 이렇게 뽕 뚫렸어요. 그죠? 갑자기 어느 날 푹 뚫어버렸죠. 푹 뚫더라. 자, 푹 뚫어버리더라.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회원님들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됩니까? 사야 되겠죠? 언제? 자, 우리 회원님들 언제 삽니까? 눌릴 때 산다. 올라갈 때 따라 붙는다. 자, 이렇게 눌릴 때 아니면은 요럴 때 어느 때 사야 될까요? 눌릴 때 사야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주가가 한번 가격 조정을 받을 때 눌러줄 때 사는 겁니다. 전 고점에서 사시는 게 맞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여기서 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왜냐면 안 사질 수도 있으니까 약간 위에서부터 사주는 것이 맞겠죠. 정확하게 이 자리를 콕 찍고 간다라는 법은 없어요. 살짝 요렇게 위에서 요렇게 꺾어줄 때도 있겠죠. 그죠? 눌리고 올라갈 때도 그것도 답이 돼요. 그것도 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조금 더 회원님들이 간편하게 잡는다면은 누르는 구간에서 한번 잡아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눌릴 때 그죠? 그래서 아마 회원님들이 요 구간 때 다들 매수를 뭐 좀 하셨으리라고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 요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마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종목이 요렇게 올라가면서 한 단기적으로 한 5% 정도, 5%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다 주었죠. 그죠? 그것보다 이제 더 봐야 됩니다. 더 봐야 되는데, 우리 방에서도 그것보다 더 먹기 위해서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일부 매도하고, 조금만 매도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양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주식을,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못 냈겠죠. 토해냈겠죠, 결국은. 일부 물량, 이제 일부는 챙겨놨는데, 요렇게 밑꼬리에서 잡아가지고, 요렇게 올라갈 때 챙겨놨는데,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니까, 평단보다 여기 약간 위에서, 약간 위에서 이날, 정리를 하고 나오게 되어버렸겠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면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일 때, 아무래도, 좀 더 심리적인, 지금 고통을 좀, 받고 있겠죠. 최근에 또 코스닥 시장이 어제, 마이너스 한 2%가량 빠지고, 오늘 이제 장중 한때 마이너스 한 1.45%까지 빠졌다가, 지금 종가는 한 0.7% 정도 수준으로, 요렇게 유지를 하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겠어요. 만약에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뭐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 뭔 일이 터진 게 아닐까 해서 좀 불안해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일부 분할 매도를 하고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식을 계속해서 뭐 더 보유를 해본다라든가 그런 식의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죠.
무조건 종목을 계속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보다. 맞습니까? 회원님들? 맞나요? 아닌가요? 대응이 다소 필요한 시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손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덜 보고, 오히려 덜 보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덜 보고. 덜 보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PK라는 종목. 한번 잠깐 볼게요. MPK. 카페 회원님들이, 그 다음에 제 무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왠지 이 종목은 매매를 했을 것 같다 싶은 것들은, 자, 제가 지금 한 번씩 언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MPK라는 종목을, 자, 잠깐 보시면은, MPK. 요런 자리들이 지금 현재 장애물로, 가장 최근에 여기 보시면 장애물로 작동을 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뚫어버립니다, 여기. 자,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힘없이 빠질 줄 알았는데, 요렇게 좀 꺾이는 분위기였는데, 자, 다시 이렇게 뿅 하고 뚫어버렸죠. 이 중국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중국의 시장이 그렇게 큰데 그 요식업 사업에, 자, 우리나라의 그 미스터 피자 코리아가, 자, 진출을 한다 이거예요. 중국의 어떤 업체와 함께. 그죠? 현지 업체와 이제 손을 좀 잡고, 자, 이 대륙에 이제 한국의 피자 맛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 간다 이거예요. 딱 보니까 그 안에 뭐 다른 피자 가게들도 있는데 만만해 보이니까 뛰어들었겠죠. 자, 승산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뛰어들었답니다. 자, 그래서 MPK라는 종목을, 자, 우리도 좀 살짝 담궜어요. 살짝. 자, 살짝 담궜는데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상당히 좀 나름 그래도 싸게 샀어요. 나름 그래도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아랫꼬리에서, 여기 아랫꼬리에서 살짝, 최대한 여기 아랫꼬리에서 이렇게 샀습니다. 아주 살짝.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거요. 한 2점 한 얼마? 평단 대비 한 2점 한 5% 정도? 한 2.5% 올라가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걸 가지고 수익을 실현하기에는 참 뭐하죠. 저런 거는 안 먹죠. 그냥 저런 거는 일단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평단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한 2.5% 정도 올라갔다 이거.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손절선을 최대한 빨리 이렇게 쭉 당겨 놓겠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이 단기 스윙이라든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자, 매수 후에 평단 플러스 한 2% 이상 혹은 3% 정도, 그죠? 2 내지 한 3% 정도, 자,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 손절가를 평단 대비 0. 얼마요? 315% 위로 수정한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회원님들.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자, 기억나시면 1번요. 항상 제가 언급하는 내용 중에 이거 하나 아닙니까, 이거? 이거 기억 안 나면 어쩌지, 이거. 그렇죠? 이거 제가 항상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 회원님들은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스스로가, 회원님들 스스로가요, 매매를 엄청 잘해야 된다. 나는 굉장히 훌륭하게 뛰어난 인간이어야 돼. 나는 매매를 정말 잘해야 돼. 여기 있는 모두를 꺾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뭐 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큰 오산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항상 저는 회원님들에게 뭐든지 쉽게 설명을 해드리죠. 이유와 원리. 반드시 이 이유와 원리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자, 회원님들, 이 주식 하시면서, 예, 잠깐만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자,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현금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면 1번. 야, 이 주식 방송 듣다 보니까, 예, 저 말고라도, 뭐, 다른 강사분들도 마찬가지고, 방송을 듣다 보니까 현금을 보유를 하는 게 중요하다더라. 일단은 그래,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카더라. 그래, 얘기는 하되, 라고 이런 식으로 들어보신 분들은, 자, 다들, 1번 많이 이미 누르셨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좀 궁금했어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뭘 이렇게 좀 물어보는 습성이 있는데, 왜 하락장, 왜 꼭 살아남아야만 하는 거? 근데 왜 살아남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살아남아야 되느냐?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면은 그렇게 폭락장이 오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급락장이 올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이 혹 빠질 때 왜 살아남는 게 중요할까? 살아남는다고 해서 뭐 내 인생이 바뀌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장이 이렇게 훅 빠질 때 여기서 뭐 어떻게든 내가 그래 좋다. 벌레처럼 살아남았다고 칠게요. 벌레처럼. 자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진짜 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확 장렬하게 전사를 하나 확 그냥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용감하게 싸우다가 내가 화끈하게 전사를 하든가 아니면 벌레처럼 그래 살아남았다 이거야.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뭐 바뀌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살아남아야 되는지. 아무도 저한테 그 이유는 설명을 안 해주더라 이거예요. 아무도. 자, 회원님들 왜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까? 회원님들 여태까지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회원님들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도 살아있으니까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겠죠. 살아있으니까 어쨌건 간에 자 살아있으니까 어쨌건 간에 지금 오늘날 여태껏 제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건데 그냥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 살아남는 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죽으면 안 돼? 그냥 여기서 확 죽어버리면 안 되나? 어차피 뭐 이렇게 세월 지나도 그렇게 뭐 운명이 바뀐다거나 뭐 밥을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게 된다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에이 확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저는 당연히 해봤습니다. 왜 살아남는 게 중요하며 도대체 왜 자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 저는 감을 도저히 못 잡겠더라고요. 솔직하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툭 던지듯이 질문을 하면은 설명 못할 분들 많을 겁니다. 왜 아마 지금도 그럴 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왜 살아남는 게 이게 왜 중요하지? 실탄을 확보를 하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폭락장이 나올 때는 빨리 도망가서 어쨌든 도망가서 자리를 지키고 잘 참고 잘 버티라고 하던데 왜 그러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나는 어쨌든 살아남았는데 지금 내 운명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궁금하시죠? 왜 살아남아야 되는 걸까요? 잃지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뭘 잃지 않겠어요? 잃죠. 또 장이 폭락이 나오면. 잃지만 않는다고 해서 내 운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 조금 더 그런 거 말고요. 사전적인 그런 답변 말고요. 사전적인 대답 말고. 하락천사님 뭐 좀 근사한 거 없어요? 이유 좀 근사한 거? 자 조금 더 이유가 근사한 거 없겠습니까? 이유가 근사한 거. 좀 그래도 좀 그럴만한 거, 그럴듯한 이유가.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가지 이야기를. 살아남는 방법과 자 그러면 살아남는 방법이란 무엇이며 도대체 살아남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거부터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살아남는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 것인지 그리고 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인지 왜 그냥 죽으면 안 돼? 이런 바보 같은 질문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누가 들었을 때는 저게 미쳤나 이럴 겁니다 아마. 야 그냥 죽으면 안 돼? 이러면은 아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그러면은 옆에 분들은 저게 미쳤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때로는 엄청난 회원님들에게 답안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누구도 해보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살아남는 게 왜 중요한 건지, 살아남는다라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 지금부터 이제 왜 우리 회원님들이 살아남아야 하며 살아남는다는 자, 그 정의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자, 우리 회원님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회원님들께도 오늘 이제 제가 장중 방송 때 해드린 이야기인데 이 하버드 대학교 법학대학을 가면은 이 하버드 대학교 법학대학을 가면은 이 하버드 대학교의 학장님이 법학대학교 학장님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입생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마다. 이 신입생들에게 그 캠핑을 떠난 두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통이 있는데 두 학생이 이제 캠핑을 갔다가 그리즐리 곰을 만났어요. 그리즐리 곰. 자, 우리 회원님들 그리즐리 곰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 뭐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사람에 대한 어떤 공격성을 일반적으로 곰들은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그리즐리 베어만큼은 얘기가 조금 틀립니다. 그리즐리 베어를 한번 볼까요? 사진을. 여기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이는 게 자 이게 그리즐리 베어예요. 회원님들 이게 사람이고
회원님들이 길 가다가 이런 고음을 만나면 그냥 아주 바지에 그냥 오줌을 싸겠죠, 아주 그냥. 그죠? 길 가다가 회원님들이 이걸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그죠? 이걸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났다고. 그냥 혼이 달아날 겁니다. 혼이 달아나. 근데 캠핑을 갔는데 이 두 학생이, 아이고, 씨. 이걸 만난 겁니다, 이걸. 답이 없는 거지, 이제. 죽거나. 그죠? 죽는 거밖에는 방법이 없죠. 예, 죽거나. 어? 그러니까 곰이 아니라 공룡이네요. 공룡 아주. 예. 진짜 죽는 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이 그리즐리 베어를 만났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신발끈을 단단히 묶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발끈. 욕인 줄 알았습니다. 신발끈이라길래 에이 신발 그거 예. 신발끈을 묶는다고 하길래 욕인 줄 알았는데 자, 이 신발끈을 묶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발끈을 이제 한 학생이 갑자기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생이 물어보는 겁니다. 야,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그리즐리 베어보다 더 빨리 뛸 수는 없다. 더 빨리 뛸 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그 신발끈을 묶던 학생이 내가 그리즐리보다 반드시 더 빨리 달릴 필요는 없어. 너보다만 빨리 달면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빨리 달리느냐, 잡아먹히느냐의 문제이죠. 그죠? 내가 굳이 그리즐리 베어보다 빨리 달릴 필요는 없다. 너보다만 빨리 달리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주식시장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회원님들 옆에 있는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요. 누군가는. 전부 다 돈을 다 잘 벌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죠. 굉장히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열하기까지 한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참 들을 때는 웃긴데 듣고 나서 보면 어우 식은땀이 막 쫙 흐르죠. 굳이 너보다 빨리 달릴 필요 없어. 한마디로 네가 잡아먹히는 시간 동안에 나는 달아나겠다 이겁니다. 주식시장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원리로 이 주식시장이 작동하는지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자, 정말 좋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장입니다. 자, 회원님들이 이 구간에서 전부 다 같이 하하호호 합니다. 막. 물론 이 와중에도 돈을 잃는 사람은 무조건 잃어요. 상승장이라고 해서 돈 다 버는 거 아닙니다. 자, 누구는 돈을 잃고 그래도 누구는 계속 꾸준히 따면서 정말 즐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겠죠. 장이 그런데 어느 순간 자 2008년 금융위기의 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닥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훅 빠집니다. 이제 이렇게 쭉쭉 빠져요. 쭉쭉. 여기서는 단순 조정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위로하기도 하고 등도 다독거려주면서 막 힘내자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로 하죠. 자, 그래서 반등이 또 이렇게 나와요. 거 봐. 이렇게 2000포인트가 쉽게 깨질 리가 없어 하면서 서로 또 다독이겠죠. 자, 그러다 어느 순간 자, 이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라는 커다란 시장이자 이렇게 기우뚱합니다. 기우뚱하면서 절반 기울죠. 기우뚱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여기서 또 살아날 줄 알았어요. 아, 역시 그래 다시 우리 시장은 살아나는 거야. 다소 좀 긴 조정이었지만 해볼만 해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장이 완전히 그냥 뽀그라져 버리죠. 완전히 뽀그라지면서 이때 그냥 거의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뭔 모르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장과 함께 침몰해버리죠. 시장과 함께.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는 채 자 그렇게 완전히 이 시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다 잃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멸을 해야지만 시장은 반드시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2007년에 기록했던 자 그 엄청난 상승보다 좀 더 자 지금 보시면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게 되죠. 더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2009년과 2010년이 2007년, 2006년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더 높이.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장이 훅 빠진다 이거예요. 훅 빠지게 되면 항상 어떤 애들이 자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느냐. 매도의 빌미를 찾는 애들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매도의 빌미를 찾는 애들. 그래서 하락의 가속도를 붙일 만한 빌미를 찾는 애들이 등장하죠. 자, 그게 누구일까? 이제 외인과 기관이 되는 겁니다. 외인과 기관이. 왜? 이들은
공매도가 가능한 집단이죠. 공매도가 가능한 집단이에요. 2007년까지 분위기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식을 이제 팔려고 하지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대한민국의 모든 이가 주주인 거지. 안 오른 주식이 없는 거야. 안 오른 주식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이 시장에는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이 주식시장인데 모두가 다 이렇게 주주가 돼버리는 거지. 빈 공간은 이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빈 공간은 점점. 전부 다들 펀드며 주식이며 뭐 다 갖고 있다 이거. 너나 할 것 없이 술자리만 가면 다 워렌 버핏이야 이거는. 주식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해요. 술 한 잔, 소주 한 잔만 마시면 이거는 전부 다 자기 무용담을 늘어놓기 바쁜 그 시점이 2007년이었단 말입니다. 도저히 이제는 이 빈 공간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제 매도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 매도. 왜? 더 이상 매수를 하고 치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전부 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발행 주식수는 이미 한정이 돼 있죠.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 이상. 무상증자를 해서 뭐 주식수를 확 더 늘리든가 유상증자를 하든가 회사채를 더 찍어내버리든가 아주 그냥. 자,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정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새롭게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와 있고 유통되는 주식수는 작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매도의 빌미를 찾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이미 고점대까지 팽팽하게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외국인과 기관은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는 점점 적어지겠죠. 그죠? 회원님들이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매도를 해서 차익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주식을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후속 매수세가 없으면 주가는 빠지기 마련입니다. 슬슬 빠진다고요. 후속 매수세가 더 이상 강하게 안 들어오니까.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싸게 다시 주식을 매집을 할 빌미가 필요하다고요. 때마침 어떤 시장 상황도 그렇게 돌아가 주기만 한다면야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주가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할 때 확 불을 놔버리면 되죠. 그죠? 뭐 공매도라는 불을 한번 놔버리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뭐 의미 있는 지지선이 깨질 때 굉장히 무서운 뉴스도 좀 나오겠죠. 그죠? 뭐 원달러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대한민국의 뭐 외화 보유고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달러가 모자라는 동 뭐 대한민국 국채 시장에서 이 대한민국의 국채 가격이 폭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동 그 다음에 대한민국 무역 수지가 뭐 우리나라 조선 업종이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가 막 줄고 있다는 동 자 그런 굉장히 무서운 뉴스와 무서운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의 어떤 방송국들도 뭐 증권회사 뭐 이렇게 무슨 뭐 리서치 센터장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막 같이 무서운 이야기를 막 뿜어냅니다. 막 불을 질러버리죠 아주.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더 많이 시원하게 좀 빠져주라고 공매도를 한번 째려버리면 되겠죠. 그죠? 어차피 지금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 좀 빌려줘봐. 내 좀 이따 갚을게. 한 50만 주만 빌려줘. 에라이 죽어라 막 던지는 겁니다. 죽어라 던져 팔아버리는 거죠. 미리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다가 팔아버리는 거죠. 더 많이. 그러면 많은 양의 주식이 시장에 쏟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쏟아지니까 주가는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속도로 미친듯이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미친듯이. 기관이 외국인의 주식을 뺏을 수는 없어요. 툭 치면서 기관과 외인은 한마디로 이거는 호랑이와 사자예요. 호랑이와 사자. 기관과 외인은. 호랑이와 사자가 어지간하면 둘이 같이 안 싸우죠. 그냥 서로 피해 다니지. 쉽게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싸워봤자 얻을 것도 별로 없고 다칠 거라는 걸 아니까. 기관도 외국인 건들지 않고 외국인도 기관 건들지 않죠. 어지간하면 서로. 그럼 누구 걸 뺏어야 되겠어요? 주식을 차후에 땡기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굉장히 싸게 물량을 내놔야 돼요. 개인들이 굉장히 싸게. 어지간하게 빠져가지고는 이놈의 개인들이 주식을 손에서 놓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있는 힘껏 발에 힘을 준 다음에 손을 막 발로 비벼버려야 되겠죠. 구두발로 아주. 그죠? 폭락을 내보내버려요. 폭락이 나와주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공매도를 통해서 누가 가장 이렇게 장이 폭락이 나오면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벌겠어요? 당연히 외국인들이 또 돈을 가장 많이 벌겠죠. 외국인들이. 원화 가치는 미친듯이 폭락을 하겠죠. 또 원화 가치. 반대로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그럼 일단 여기서 또 먹고 들어가죠, 외국인들은.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 허약해 빠진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마음껏 있는 힘껏 그냥 공매도를 때려주는 겁니다. 주가는 미친 듯이 빠지죠. 그죠? 미친 듯이 빠지죠. 개인들이 막 싸게 매물을 내놓겠죠. 더 이상 견디다 안 되니까, 아이고, 내 친구도 주식 팔고 떠났다더라. 안 되겠다. 야, 나도 전마보다 많이 내가 뭐 버티긴 했는데, 여기 빨리 팔고 떠나야지. 그러면서 주식을 바닥에서 싸게 내놓기 시작하겠죠. 그죠? 근데 이미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자, 주식을 사서 갚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싸게 내놓는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사주기 시작하겠죠. 싸게 내놓는 개인들의 물량을. 소위 말하는 커버링에 들어가는 겁니다. 커버링. 자,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드디어 이런 커버링에 의한, 숏 커버링에 의한 매수세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간단 말입니다. 누군가 요 위에서 팔아버린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이제 충분히 싸다라고 충분히 이익이 났으니까 주식을 사서 갚아주겠죠. 예를 들어 회원님들이 1,000원에 주식을 빌려왔다 이거예요. 1,000원에. 그래서 이 1,000원에 빌려온 주식을 그냥 미리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주가가 800원까지 빠졌다 이거 800원. 그러니까 800원에 주식을 싸게 사서 그대로 갚아줘 버리면 어떻게 된다? 200원이 남는 거잖아요. 200원이 남는 거죠. 자, 이런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장사를. 그래서 어쨌든 갚아줘야 되니까 주식을 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때서야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금융 정책이 발표가 된다고요. 저렇게 빠질 때는 대한민국 정부도 금융기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기업들이 돈 빌려달라고 와서 찾아내지. 그 다음에 한국의 환율 시장이 요동을 치지. 완전 난리가 납니다.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뭐 불과 한두 달 만에 쓸만한 정책이 나오겠냐고. 안 나옵니다. 정신이 없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이거. 그러면 이제 뭐 좀 머리 좀 쓴다는 인간들이 자 모여가지고 이제 정책을 만들려면 막 이러쿵 저러쿵 토의도 하고 막 설왕설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한 몇 달은 지나야 정책이 발표가 되는데 이미 그때쯤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각종 금융 정책이 막 발표가 된다고요. 뭐 금리를 완전히 뭐 0% 수준까지 인하를 해버린다든가 돈을 그냥 살포를 한다든가 그게 당장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이쯤 가야 한 몇 달 정도는 사건이 흘러야 대책이 나온단 말입니다. 회원님들 이번에도 다 겪어보셨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큰 사고가 빵 터지니까 그 터지는 순간에 바로 뭐 새로운 정책이 나오대요? 아니죠. 지금 한 달 지났는데도 새로운 어떤 방지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금융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렇게 사람 목숨이 오가는 사건이 터졌는데도 이런데 금융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의자에 앉으면 알아서 머리에 뿅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때 이제 시장은 올라가는데 그럼 이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무한대로 이제 돈을 살포를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2009년도 3월달, 4월달에는 전 고점을 뚫어주는 상한가가 하루에 100개가 나온 적도 있어요. 100개가 나온 적. 100개가 넘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강력한 테마가 한 달 주기로 4, 5개씩 나왔단 말입니다. 4, 5개씩.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물론 저는 4월, 5월, 6월 여기 3, 4, 5월, 6월 달에 여기 얼마 안 되는 요 시점에 거의 요 3달 만에 거의 1년치 벌어야 될 수익을 아마 이 3달 동안에 거의 다 벌었던 것 같아요. 이 3달 동안에. 살아남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흐름을 아무나 타느냐? 제가 이제 주식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게 참 저도 운이 없을 때 뛰어듭니다. 운이 없을 때. 다소 운이 없을 때 뛰어들었는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학교를 좀 다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사업도 하고 막 좀 빨리 남들에 비해서 뭔가를 좀 항상 빨리 시작하고 빨리 흥하고 빨리 망한 케이스고 하여튼 별 희한한 일을 저는 동시에 참 많이 겪었는데 이제 회원님들이 그 카드 대란 아시죠? 카드 대란. 그죠?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카드 대란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어떤 그 플라스틱 버블이 터지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이제 IMF 그 다음에 IT 버블 겪고 요때가 이제 IT 버블이 빵 터지고 침체기 요때가 이제 IMF 그 다음에 IT 버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어떤 카드로 인한 경제 부흥이 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요 카드 대란이 터지면서 이게 거품이 빠지죠. 요때 이제 제가 이제 줄곤장을 맞는단 말입니다. 줄곤장을 그냥 삽질하던 시기예요. 한마디로.
그렇다고 이렇게 장이 쭉 올라갈 때 뭐 그럼 득을 좀 받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크게만 잃지 않는 수준? 꾸준히는 잃는데 크게는 잃지 않는 수준이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만. 자, 결국은 근데 저에게도 운때가 찾아오면서 자, 2005년에 엄청나게 이제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끝발을 태우게 됩니다. 끝발을. 소위 말하는 끝발이 터지게 되는데 결국은 살아남다 보니까 끝발이 터질 만한 기회가 왔겠죠. 근데 그 기회가 온다고 해서 아무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는 않아요. 왜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매매하다가 손실 나버리면 대다수의 분들이 그냥 들어 누워서 잡니다. 잡니다. 들어 누워서 자요. 그냥 하기 싫어.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좀 꼬이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차트 보기도 싫고 공부도 솔직히 하기 싫다 아닙니까? 그죠? 뭐 좀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솔직히 싫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도 좀 받고 매매도 좀 어차피 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사실상 좀 잘 안 되죠. 그죠? 맞습니까? 보기 싫죠. 책상에 앉아있기도 좀 싫고 몸도 무겁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집에 전업하시는 분들은 좀 눕게 되고 TV를 본다거나 뭐 밥 먹고 일찍 잔다거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대부분 그렇게 돼요. 직장인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떠밀려 가지고 그냥 뭐 직장에서 하는 일이야 하겠지만 그 일도 사실상 제대로 잘 되지도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대강 공감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눌러주시고 아마 이거 전업이라든가 주식 투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을 다들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도 싫더라고요. 막 친구도 만나기도 싫고 뭐 찾아온다고 하는데 짜증나고 뭐 밥 먹으러 가자는데 뭐 밥이 넘어갑니까? 예, 밥이 넘어가? 잠이 와? 안 오거든요. 뭐 다 싫어요 아주. 그래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걸 딛고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딛고 일어나야 되겠다. 차트도 보기도 싫고 뉴스도 꼬라지도 보기도 싫고 다 때려치워보고 싶은데 참고 일어나서 그래도 내가 공부는 그래도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진짜 책상에다 적어놨어요. 손실 많이 난 날일수록 눕지 말자고. 이불도 개버리고 자 손실이 많이 난 날일수록 오히려 더 보자. 손실이 많이 난 날일수록 눕지 말자. 방 안에 있지 말자. 무조건 일단 한번 나갔다 오자. 방 안에 있으면 또 들어 누워버릴 테니까. 그러면 남는 게 없죠. 그렇게 시간이 훅 지나가고 내일 또 찾아올 건데 나는 발전을 하는 게 없잖아요. 마음을 이제 독하게 먹었죠. 손실 나서 보기 싫고 막 짜증나 죽을 것 같은데 자 계속 그래도 처음에는 한 30분 그 다음엔 1시간 그 다음엔 1시간 30분 그 다음엔 2시간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실패로부터 손실로부터 손절로부터 뭔가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수익 난 날은 또 기분 좋으니까 당연히 공부를 안 하죠. 수익 난 날은. 일단 돈이 벌렸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이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은 절대로 회원님들한테 뭔가 가르침을 안겨다 주지 않아요. 실수를 해도 수익은 난단 말입니다. 운빨이 좋아도 수익은 난다고요. 그럼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난 건데 사람들은 그 수익이 자기가 잘해서 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회원님들이 뭔가를 잘 해야지만 이 세상은 보상을 해준단 말입니다. 뭐 사탕을 하나를 준다든가 어른들이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가 용돈을 좀 더 준다든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왔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장에 딱 들어왔는데 돈이 벌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내가 뭔가 잘했나 보다. 그러니까 돈이 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식시장은 못해도 상을 준단 말입니다. 못해도. 근데 그게 이제 독이 되는 거지. 그죠? 못해도 상을 주죠. 못해도.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절대로 우리의 좋은 스승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손실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손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손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손실 쫓겨나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자, 아무튼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이때 딱 이 타이밍 때쯤에 저도
딱 운 좋게 이 타이밍 때쯤에 이제 저희 모든 매매 기법이나 어떤 매매에 대한 어떤 자기 개념, 자기 주관, 뭐 눌림목에서 사도록 하자,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손절 시점을 명확하게 가져가자, 비중을 좀 조절을 하자, 몰빵 반빵 좀 치지 말자,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된다, 이런 매매 개념들이 이때 제 기억으로는 어렴풋이 거의 다 100%는 아니고 거진 한 80에서 한 90% 정도는 매매 개념이 딱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이었어요. 딱 이제 남들한테 막 묻거나 뭐 여기저기 안 기웃거리고 제 나름의 매매 기법이 장착이 되던 딱 그 시점이었는데, 그 타이밍에 시장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드디어 대한민국 시장이 1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주는 기염을 토해내기 시작하죠. 기염을.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2년간의 상승장이 드디어 펼쳐지게 됩니다. 드디어 2년간의 상승장이 펼쳐지면서 회원님들도 제 매매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저는 전 고점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눌리는 종목이나 눌렀다가 올라가는 종목이나 하여튼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을 보통 매매를 많이 하죠.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제 교육 강의 보면은 전부 다 전 고점을 뚫어주는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할 매도하고 난 다음에 계속 종목을 가져간다고요. 분할 매도를 때린 다음에 종목이 수익이 나고 있는 동안에는 안 판단 말입니다. 일단은 가져간다고요. 한 20% 정도 이상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5일선이 깨진다거나 11선이 뭐 살짝 이탈을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분할 매도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그 스타일과 맞는 장세가 드디어 이렇게 와버린 겁니다. 이렇게 와버린 거죠. 딱 내 스타일에 맞는 그런 희망의 장세가 터져버린 거죠. 전고점 눌릴 때 샀어요. 올라가더라 안 팔았어요. 어떻게 돼? 계속 올라가요. 계속.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종목을 내가 예를 들면 눌릴 때 샀는데, 뭐 이 종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하이셀이라는 종목이 있었다. 종목이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살짝 눌러주더라 이거야. 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해서 짧게 수익 내고, 요 구간에서 또 한번 이렇게 또 샀다 이거. 또 샀다. 팔아야 되는데 팔기도 전에 잠깐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 팔까 말까 고민하는 중에 그냥 상한가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죠. 왜? 하는 순간에 상한가 훅 들어갔다 이거. 하는 순간에 상한가 들어갔는데 왜 팔아? 에이 버텨. 계속 버텨. 예를 들어서 20-30% 만약에 수익이 나오고 있다. 5일선 깨질 때 팔아야지. 그럼 5일선 깨지는 순간이 이쯤에서 딱 깨지겠죠. 그죠? 지금 보시면 5일선과 11선이. 그죠? 그럼 본의 아니게 여기서 다 팔게 되겠죠. 본의 아니게. 이 종목을 실제로 거래를 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겠죠. 정확하게. 그러면 매도가 어떻게 됩니까? 길게 터지죠. 이런 식으로 길게 터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 2009년에는 너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RNL바이오였는데 RNL바이오는 망했으니까 회사가 없어져 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NL바이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갔던 종목이 차바이오 2009년에는 여기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삼천리 자전거라를 모르면 이거는 간첩이죠. 그죠? 2009년에 슈퍼스타 이거 이런 게 미친 듯이 3월달, 4월달, 5월달에 진짜 상한가 친 종목이 하루에 100개 터진 날도 있어요. 정신이 없는 거지. 내가 돈이 없어서 주식을 거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물론 돈은 예수금은 충분히 있었는데 그 예수금을 초과하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해버린 거죠. 종목 찾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에라이 씨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자. 다 올라가죠. 이 미친 것들이 다 올라가죠. 아주 조종이 없어요. 조종이 보시면은 기다리던 조종은 생각만큼 오지 않고 대강 한 5일선 11선까지 밀었다가 그냥 쭉 당겨버리죠. 그렇게 기다리던 강력한 조종 없어. 그런 거. 그쵸? 그 다음에 미친개이가 또 하나 등장했죠. 다날. 얘도 보세요. 얘도 2009년 3, 4, 5월달에 딱 등장한단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5월달부터 등장했네. 다날이. 방금 말했던 거 삼천리도 3, 4, 5월. 그죠? 다날도 3, 4, 5월. 차바이오 3, 4, 5월. RNL바이오 3, 4, 5월. 그죠? 또 삼천리 자전거는 그 전에 2008년 말경부터 해가지고 한 1년간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이놈의 LED 삼형제들 뭐 우리 ETI니 뭐 이런 거 루멘스니 하는 애들, 이 귀여운 애들도 2009년에 등장했단 말입니다. 여기
2009년 여기 보면 1, 2, 3, 4, 5, 6, 7 뭐 계속 올라가죠. 그죠? 우리 ETI 그 다음에 그 뭐 어디서 루멘스 이런 거 그냥 사면 올라가죠. 그죠? 오히려 손실을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놈의 미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주중에서 자, 조금 PS텍. 왜냐면 제가 다 거래했던 종목이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겠죠. 그죠? 거래를 안 한 사람들은 이런 걸 기억을 못해요. 이런 증시 역사를 기억을 못해. 왜? 이런 걸로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니까요. 벌어본 놈들은 그걸 기억을 하죠. 자, PS텍 한번 볼게요. 얘도 3, 4, 5월에 급등이 나오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죠? 상치고 살짝 눌렀다가 급등, 살짝 눌렀다가 살짝 눌렀다가 급등. 신났겠죠, 아주. 돈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돈이. 베팅을 해야 될 종목은 많은데 내 돈이 그걸 못 받쳐주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사태가 나오냐? 다 털렸거든요. 대한민국에 주식 가진 사람, 주식 가지고 있는 어떤 악성 매물, 개인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쭉쭉 쉽게 올라가는 겁니다. 왜? 2008년에 다 털렸으니까. 2009년에 홀라당 딸딸 털려서 다 개거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반등이 조금만 나와도 겁나는 겁니다. 이거 폭락이 나오기 위한 전주곡일 거예요. 그때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2009년에 드디어 우리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는데도 사람들은 그때도 언론에서는 이 1000포인트 아랫대로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뭐가?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트라우마. 한 방에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반토막이 지수가 나다 보니까 회원님들 그 2008년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하나라는 주식 볼까요? 하나? 하나? 한 달도 안 돼서 거진 한 3분의 1 토막 났나요? 요거 5만원이 만원 됐어요. 5만원이 45,000원짜리 주식이 13,000원 돼버렸죠.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대형주가 자고 일어났는데 포스코가 하한가 2방 가고 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저기서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잃고 많은 주식을 다 개원했겠죠. 토했겠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는데 누군가는 여기서 샀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는 팔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여기서 샀겠죠. 그죠? 숏 커버링을 위해서. 빌린 주식을 갚아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그러면 샀을 때 누가 가장 과연 이득을 많이 볼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원님들이 항상. 차트상에서 어떤 어마무시한 뉴스가 터지거나 어마하게 좋은 뉴스가 터질 때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놈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인가? 왜 하필 이 자리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차트만 보고서는 이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빠졌는지 몰라. 차트만 가지고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그때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을 알고 있어야지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이건 그때 당시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가 시잘데기 없이 저때 어디죠? SK 하이닉스입니까? 대우조선해양입니까? 그걸 인수한다고 까부작거리다가 겁나게 두들겨 맞은 거죠. 그죠? 이게 미쳤나 이래가지고 두들겨 맞은 겁니다. 이제 자금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대우조선해양입니까? 아무튼 미친 거죠. 그게 등치가 얼마짜린데. 아무튼 말 한번 잘못 꺼냈다가 흠찔나게 그냥 두들겨 맞고 그냥 깨갱하고 그냥 조용히 없던 걸로 상황은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아무튼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만 하더라도 몇 개예요 지금 몇 개. 루멘스도 보여드렸죠. PS텍도 보여드렸겠죠. 다날도 보여줬지. 그죠? 그 다음에 KG 모빌리언스니 뭐 하는 것들 이것도 전부 다 그 2009년에 슈퍼스타 출신들이죠. 그죠? 2009년에 여기 막 이런 종목들. 그죠? 참 좋은 레전이 뭐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종목들 그런 것들 다 그 2009년에 나름 그때 끝발을 날리던 주식이란 말이에요. 다나리니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 기회를 개인들은 절대로 살리지는 못해요. 왜냐? 이렇게 기회의 때가 왔을 때 뭐다? 노하우나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노하우나 실력을 키우는 시점이 어디인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디인지? 드디어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시점요.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쉽게. 여기에 여기. 개인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돈이 땅을 사니까,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픈 거지. 우연찮게 운빨로 주식 투자로 돈을 좀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귀에 팔랑팔랑 들어온다고. 팔랑팔랑. 아, 정말 저거 내 봤을 때 정말 저거 억수 찌질한 놈이었는데 저기 새끼 저거 내 뭐 월급 뭐 100만 원 근처에서 받고 그 찌질한 새끼가 막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니까. 이게 좀 기분이 썩 안 좋죠, 그죠? 정말 저것도 하는데 저 빙신 같은 거 저것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기가 거의 대부분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그렇게 전투력이 불타오르는 시기가 다 저기예요, 저기. 여기서부터 겁나 열심히 공부를 하죠. 해도 안 돼. 왜? 빠지죠. 그죠? 해도 안 돼요. 왜? 빠지니까. 그럼 이렇게 빠지니까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주식 공부 하나 마나 에라이 개차반 나는 건 똑같네. 해도 잃고 안 해도 잃는다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해도 잃고 안 해도 돈을 잃는데 에라이 씨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그 시간에 밥이나 한 그릇 더 먹겠다. 안 해, 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해. 안 해. 안 해버리죠. 어차피 해도 잃는데 뭐 하려고 해. 해도 잃는데. 공부 그까짓 거 할 필요 없어. 그거 다 사기야 그거. 주식은 운이야 운. 운. 운칠기삼이라고 못 들어봤어 이러죠. 운칠기삼이라고 들어봤어? 이럽니다.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다 이거예요. 안 해버리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좋은 날이 찾아옵니다. 또 전 고점을 뚫어주는 주식들이 나오고. 근데 뭐 눌림목에서 사는 건지 뭔지 알겠어요? 쌍바닥을 알겠어요? 왜 쌍바닥이 나오고 왜 전고점 돌파 눌림목이 나오는지 알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하죠. 그저 물린 주식이 올라오기만을 바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 이런 영광의 기회를 애초에 가질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평상시에 준비한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남들보다 아주 잘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망해서 손실 이런 자리에서 크게 나서 바닥권에서 주식을 빨리 팔아줄 때까지만 회원님들은 버티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식을 매수를 해서 끌어올려요. 끌어올립니다. 개인들이 물량 제대로 싼 값에 토해낼 때까지 계속 때린다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엄청난 몽둥이로 후려치죠. 그죠? 토해낼 때까지. 손에서 내놓을 때까지. 그 다음에 바닥에서 싸그리 싸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봐봐요. 훅 빠졌다 올라가고 훅 빠졌다 올라가고 훅 빠졌다. 훅 빠졌다 올라가는 건 이렇게 훅 빠질 때 누군가는 산다는 얘기죠. 누군가는 산다는 얘기죠. 그죠? 훅 빠질 때 누군가는 바닥에서 매도를 하는데 그 바닥에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위에서 비싸게 산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손절하다가 못 버텨서 결국은 토해내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토해낼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종목은 계속 빠지죠. 걱정되죠. 밤마다 인터넷 찾아다니죠. 블로그 같은 거. 이 종목 왜 빠졌지? 하고 네이버 검색을 하는 게 고작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일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해줌으로써 시장의 자양분이 된다고요. 자양분. 시장의 걸음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딛고 회원님들은 일어나는 거라고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하하호호 하면서 우리 왜 이렇게 돈 잘 벌리노? 왜 이렇게 즐거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진짜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지금 지구촌 어디인가 있어요? 전부 다 같이 돈 벌면서 그런 세상이 어디 있는데? 없단 말입니다. 없다고요. 그렇다고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에게 어마어마한 경쟁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살아남는다라는 게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겠죠? 회원님들, 왜 살아남아야만 하는지 이해되세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공부하면서 살아남아야죠.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남아야죠.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냥 밥만 먹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밥 먹고 숨 쉬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회의 때를 기다리면서 칼을 갈아야 된다. 이게 칼을 갈아야 된다. 곧 내가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싸울 줄 알아야 전장에 나가겠죠.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전쟁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바닥권에서
그죠?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뭐 어째? 우리 회원님들, 저는 어떤 종목을 좋아한다고요? 어떤 종목을? 전 고점을 제가 뚫어주는 종목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수라고 해서, 자, 지수라고 해서 다를 거 있나요? 여기 회원님들 누가 봐도 의미 있어 보이는 고점 맞습니까? 자, 의미 있어 보이는 고점 맞나요, 이거? 맞으면 1번, 아니다 2번. 회원님들이 딱 볼 때 왠지 여기서 잘 밀리는 것 같다. 그죠? 의미 있어 보이는 고점들이 지금 등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리 뚫고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 뚫어주면서, 그죠? 드디어 지수는 상승 추세로 모양을 바꿉니다. 드디어 상승 추세로 모양을 바꾸죠. 종목이나 지수나 거의 원리는 좀 비슷하죠. 아무래도. 이런 시기의 때를 기다리란 말입니다. 때를. 항상 그 때가 왔을 때 준비가 돼 있고 내가 당장 전쟁에 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까 뭐 이때서야 이제 관심을 갖고 준비한다? 그러면 꺾이죠. 그러면 꺾입니다. 그러면 꺾이는 거예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더라도 손절을 치더라도 절대로 거기서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안 돼요. 이걸 강하게 어금니 꽉 깨물고 그래 이 새끼 네가 내 손절 쳐가지고 지금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가 본데 내가 그런다고 무너질 것 같나?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다시 공부도 하시고 손절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손실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손실 나기 싫다? 그러면 승률 100%짜리 매매기법을 본인이 만드시면 되겠네. 그런 건 없다란 말입니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인정하신 분들이 여기에 있죠. 손절을 치더라도 그죠? 이걸 빨리 수긍을 하고 머리에서 빨리 잊어버리고 내가 종목을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지 악재가 있는데 뉴스를 혹시 못 본 건 아닌지 아니면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6, 7% 이렇게 났는데 한 주도 매도 안 하고 가만히 냅뒀다가 무조건 더더더더더만 외치다가 이것이 쭉 빠져가지고 손실로 전환이 된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다 맞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손절을 쳤더라.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인간인데 뭐 매번 맞을 수가 있나? 이거는 뭐 내가 매매 맞게 했네. 보니까 그런데도 손절 쳤어? 에이씨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빨리 털어야 돼요. 빨리 뭐 산책을 하시든가 뭐 운동을 좀 하든가 해서 다시 내일 다시 잘하면 된다. 오늘 이런 건 이번 달 안으로만 복구하자. 최대한 마음 편안하게 오늘 이렇으니까 내일 당장 복구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번 달 안으로만 이번 주 안으로만 이번 주 안 되면 이번 달 안으로만 이렇게 회원님들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은 전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매번 손절 칠 때마다 하늘이 맨날 노래지기만 해가지고는 그냥 또 들어 누우시겠죠. 그러면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3,000포인트 뭐 5,000포인트 간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벌 수밖에 없어요. 자,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회원님들에게 해드린 강의 내용의 핵심은 자,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건지 남들 많이 이럴 때 우리는 최대한 적게 일어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회원님들이 내가 왜 살아남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살아서 버텨야 되겠다. 자, 이걸 이제 나는 이해가 된다. 1번 이해되십니까? 무조건 그냥 살아남으세요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질문을 던져보자 이겁니다. 그냥 죽으면 안 돼? 그죠? 그냥 내가 죽으면 안 돼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봤는데 자, 상당히 좋은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질문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야, 그런 멍청한 질문이 어딨노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멍청한 질문에서부터 상당히 납득이 가능할 만한 얼마든지 좋은 의견들은 자, 탄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제 카페 모르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나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제 방송이 처음이다. 제 방송 혹시 처음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자, 혹시 계시면 1번. 시오조아님은 처음이시고요.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잠깐 제가 설명을 또 할게요. 자,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개미 SS로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
제 무방 광고를 좀 해놓은 겁니다. 무방 광고. 이거 유료 광고가 아니고 무방 광고를 한 거예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여기 여기에서 이제 무료 방송을 한다. 여기 무료 방송 요걸 누르면 그냥 되는 겁니다. 모든 카페, 모든 자료는 무료로 다 열람이 가능하세요. 무료로 매매 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 정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인사 말씀을 좀 여기 남겨놔요. 왜냐하면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요. 스팸. 뭐 성인 사이트 광고라든가 도박 사이트 광고가 여기 한번 미친 듯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게시판에다가 글 뿌리지 못하게 가입 인사 글 하나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가입 이렇게 게시물 하나를 여기 가입 인사 게시판에다가 글 2개를 이제 적으시면은 이제 정회원으로 등급업이 되는 거예요. 이 스팸 글 때문에 그래요. 스팸 글 때문에. 한 번씩 저도 이제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지우고 하는데 막 좀 짜증나죠. 그것도 한두 번인데 봤던 거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이미지라도 바꿔서 올려주면은 좋겠는데 매 봤던 사진 계속 보니까 지겹대 그것도. 처음에 올려줄 때는 좀 고마운 면도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식 강의 동영상 여기 주식 강의 동영상을 이제 딱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회원님들 또 매매 기법 강의 지금 보고 계시는 동영상이라든가 매매 기법에 대한 교육 강의들이 자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회원님들 계속해서 보시면서 자 우리 회원님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떻게 우리 회원님들 그 방송이 회원님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야 오늘 방송 내용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좀 깨우침을 얻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즐겨찾기와 추천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자 즐겨찾기하고 자 추천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늦은 시간까지 제 방송을 들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9시에 다시 또 교육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일도 꼭 본방사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